며칠 전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밤에 정말 장문의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제가 저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보통 제가 뭐 부동산이라든지 소장님이라든지 많은 분들과 또 연락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 또 한 분인가 최근에 제가 내놨던 공실 쪽에 그 관련돼서 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인가 라고 내용을 자세히 읽어봤는데 내용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살다가 뒤통수를 제가 그 당시에 얼얼하게 정말 세게 시게 맞았던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이 내용을 참 말하기도 참 이게 참 껄끄럽고, 자, 그 사람을 생각을 하면, 야, 그렇게까지 꼭 했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람을, 그래도 좀 믿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야, 이렇게 막 갈라치기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나? 없던 일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상당히 곤란하게 만들어버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좀 씁쓸한 경험담입니다. 몇 달 전이죠. 제가 얻는 건물을 한 채를 손해를 보고 매도를 했다는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현장 가서도 마지막으로 촬영을 하고 왜 손해보고 매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내용도 상세하게 설명드렸고, 그 당시에 그 명의 자체가 저희 아버님 명의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는 그 체력의 한계, 또 기존에 일을 또 하고 계시죠.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경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밤에도 일을 하시고 낮에도 일을 하시고 이렇게 리듬이 깨지는데, 또 건물에 오셔가지고 본인 성격 자체가 워낙 또 깔끔하시고 깨끗한 성격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청소하고 계단 쓸고 닦고 또 임차인들 관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체력적으로 이제 쌓이다 보니까 체력적인 한계가 오셨던 상황임에 여러 가지 또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매도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인데, 그 오랫동안 저희가 그 건물을 8년 전에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매도를 했던 상황인데, 저희보다 앞선 전주인이겠죠. 그 전주인 때부터 3층에 계속적으로 오래 거주하셨던 연배가 좀 있으신 남자,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계속적으로 살고 계셨던 그 할아버지에 대한 지금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주인께 이제 매도를 저희가 했죠. 근데 제가 이제 뭐 건물 명의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매도할 때나 계약할 때나 현장 가서 인수인계 할 때는 같이 가가지고 아버지와 그 새로운 매수자와 얘기를 하면서 인수인계를 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부동산이라든지 매도할 때 계약을 체결하고 또 전 주인과 현재 주인과 서로 협의가 되면서 인수인계할 부분은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연락이 되던 상황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장문의 문자가 왔던 것은 어떻게 돌고 돌아 부동산 통해서 제 연락처를 새로운 주인, 새로운 매수자가 저를 연락을 해서 문자를 보냈던 상황입니다. 길게 서론이 기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전반적인 이런 상황을 알고 내용을 들으셔야지 이해가 가기 때문에 좀 말씀드렸고, 결론은 그분이 길게 보냈던 그 내용은 이미 이제 운영을 하고 몇 달 동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3층에 계시던 그 세입자죠. 그러니까 그분이 월세 세입자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 여기 계속적으로 있던 그 아버지, 저희 아버지 얘기인 거죠. 전 주인은 나에게 거의 고정적으로 월급 형태로 40에서 50만 원을 매달 고정적으로 돈을 주면서 혹시라도 주인이 뭔가 도와달라는 일이 있겠죠. 청소도 같이를 해야 되고 혼자 업체 써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인건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분은 계속적으로 연배가 있으시니까 일을 하시는 상황이 아니고 거의 기초수급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근데 집에만 있다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일 끝나고 계단 청소하거나 밀대 민다거나 건물에 공식이 생기면 아버지 혼자 막 청소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시다가 한날은 우연찮게 같이 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인연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하기 좀 미안했겠죠. 그래서 같이 일한 만큼 이렇게 해서 수고비 형태로 5만 원을 드린다거나 식사를 대접한다거나 청소가 너무 더럽고 그 공실 난방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 최소 인건비를 해가지고 15,000원을 주던지 1시간 같이 청소했으면 2시간 했으면 3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일당제로 수고비를 같이 드리는 상황으로 이렇게 했던 거지, 저희가 이분을 고용을 해서 월급제로 무슨 40만 원을 월급을 줬다, 50만 원을 줬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분은 중간에서 저희가 이제 떠나고 나온 뒤에 은근슬쩍 몇 달 뒤에 접근을 이분께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상황이 저희랑 다른 게, 아버지는 일을 하시면서 한 번씩 와서 청소하고 관리하고 임대차 관리를 한다거나 하던 상황에 아버지가 또 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안 되면 건물 청소, 계단 청소할 때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내가 가는데 뭐 짐이 이렇게 뭐 택배 시켰는데 이거 좀 받아주세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좀 미안하다 보니까 주거비 형태로 조금 뭐 일정 비용을 드린다거나 이렇게 했던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호의로 이렇게 했던 것이 이 새로운 집주인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근처에 이분이 또 집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들락날락 하면서 본인이 그냥 청소하고 관리하고 호실 관리하고 뭐 등 갈고 본인 스스로 이 부부가 관리를 하시는데 두 부부가 알아서 다 할 일을 본인에게 이제 몇 달을 지나다 보니까 일거리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열심히 청소하고 있던 이 아주머니에게 가서 아니 그 전 주인은 내가 이렇게 좀 도와주거나 건물 청소하고 관리해주고 뭐 등기구 갈아주고 뭐를 했을 때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내가 이 일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건물의 관리인이었던 거죠. 관리인이었는데 뭐 그 전에 있던 그 아저씨는 뭐 50만 원도 주고 어떤 달은 40만 원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그냥 맡겨라. 그냥 당신도 오지 말고 내가 다 관리를 해줄게.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아니 이게 맞냐 도대체. 아니 내가 전 주인이 이렇게 돈을 줬다는데 이걸 나에게 오히려 뭐 세입자가 나에게 달라는 식으로 지금 요구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장문의 긴 문자를 아마 이분이 저희 아버님에게도 보내고 아버지가 근데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밤에 확인을 못했던 상황인 것 같고 연락이 안 오다 보니까 저에게 다시 똑같은 문자를 복사를 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이제 와서 제가 확인을 하고 전화를 드리고 이 상황 파악을 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 제가 아버지랑 전화를 하고 저는 모르는 상황이죠. 또 요까지만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돈을 계속적으로 제가 일당식으로 준 것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뭐 월급을 40만 원, 50만 원 줬다는 게 이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바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니까 초반에 안 받으시더라고요. 현장에 일을 하시는지. 나중에 부재중 통화를 보고 전화가 와서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새로 집 사신 그 건물 사신 주인이 연락이 와서 이런 장문의 문자가 왔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일단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것을 토대로 그 세입자 3층에 있는 할아버지 그분께 얘기를 해서 이 내용이 좀 이게 뭐 좀 이상하게 오해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빨리 해결해 줘야 될 것 같다라고 아버지랑 제가 통화를 했죠. 근데 아버지도 얘기를 듣고 아니 무슨 소리냐 그런 적 없다. 나는 제가 그래서 이런 앞에 쭉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청소할 때 좀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그분이 되면 같이 하고 일당을 좀 드린다거나 뭐 좀 택배 물건 좀 달라 했을 때 좀 받아주고 맡겨주면 또 고마워서 뭐 밥을 사줬다거나 이런 게 그냥 한 번씩 간헐적으로 있던 상황이지 이거를 뭐 내가 정기적으로 이분께 40만 원을 주고 50만 원 주고 이런 상황은 절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는 아버지가 일 때문에 경비업 일 때문에 자주 못 와가지고 관리를 내가 대신해서 좀 하다 보니까 용돈이라든지 수고비 형식으로 내가 돈을 이렇게 받는 것을 쏠쏠하게 내가 좀 받았었는데 다음 주인이 와서 스스로 자기들이 관리도 다 하고 등도 다 본인들이 다 교체하고 뭐 청소 이런 거 다 자기들이 하니까 나에게는 이런 부수입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몇 달 동안 본인이 계속 지켜보다가 얼마 전에 한 날은 주인이 열심히 계단 청소를 하고 있을 때 가가지고 본인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가서 툭 이런 내용을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듣고 아버지한테 그때 얘기하니까 아버지 제가 그분을 너무 우리가 믿었던 게 아닌가. 그분을 우리가 마지막에 소개도 시켜드렸거든요. 이분이 여기 오랫동안 거주를 하셨던 분인데 정말 저희도 많이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바쁘거나 하실 때 이분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이분의 건물에 대해서 다 알다 보니까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웃으면서 그분께 다음 주인분과 인사도 저희가 시켜드리면서 또 마지막에 저희가 나오면서 많이 도와줘서 감사하다. 수고비도 좀 드리고 선물도 좀 드리고 마지막에 밥도 사드렸단 말이죠. 마지막에. 근데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저희가 완전 너무 믿었던지 뒤통수를 아버지 뒤통수도 때리고 저희 뒤통수도 때리고 하면서 전 주인은 돈이 이만큼 줬는데 당신 왜 안 주냐? 돈 달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사태 자체가 이렇게 이상하게 번져다 보니까 그분도 우리에게 오해가 생기고 이상하게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서 이상하게 붕 쪄버린 상황에서 그 다음날 아버지가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확실하게 마무리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을 그 아저씨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리고 아니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 이렇게 왜 그 새로운 주인이 약간 불만 섞인 고지로 연락이 왔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냐. 우리가 언제 그 아저씨한테 그렇게 돈을 정기적으로 50만 원 줬냐. 저희 아버지랑 그 할아버지랑 통화가 되고 나서 다시 전화가 저한테 왔죠, 아버지가. 그래서 이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 또 본인은 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펄쩍 뛰었다는데 이거 뭐 저희를 거짓말로 제기로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분은 그 부부가 알아서 관리를 하고 알아서 뭐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것까지 세입자분이 연락을 한다거나 뭐 강제적으로 해서 아니 내가 도와주면 되는데
당신 나에게 수고비를 뭐 일당을 식으로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내가 그때 운영했을 때는 내가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돼가지고 시간이 안 될 때 아저씨한테 내가 부탁한 거지 그거를 그 다음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면서 내가 돈을 바란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라고 그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하고 정리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 그 아버지랑 통화하시면서 야 나도 그 아저씨를 참 믿었는데 이렇게 사람을 뒤통수를 치게 되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인간관계가 맺고 끄짐이 정확하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 이렇게 웃으면서 잘 예의 바르게 헤어져야 되는데 우리 핑계를 대면서 전 주인이 그렇게 했었는데 왜 다음 주인이 이렇게 안 하냐는 식으로 오히려 세입자가 주인한테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야 내가 너무 나도 좀 상처가 있다. 나도 이렇게 사람을 믿었는데 야 사람 이런 식으로도 뒤통수 치는구나라는 약간 씁쓸하게 서로 대화가 하면서 저희가 마무리됐습니다. 물론 모든 임차인이 뭐 나이 같은 할아버지 임차인은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어느 정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적정하게 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도 맞다. 예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참 이 인간관계는 난로와 같은 것이다. 너무 가까이 붙으면 뜨겁고 너무 또 멀리 떨어지면 식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난로, 나와 난로의 거리가 참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참 중요하게 생각할 그런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선과 거리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원룸 임대 관련돼서 뭐 새로운 주인분께 몇 달 만에 다시 연락이 와서 상황이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는 이런 내용도 여러분께 전달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